관람로에 용변을 부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서 직원들이 치우는 사례가 꽤 많고 제가 간 날 마침 저렇게 용변까지 있었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24년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느리게 걷는 숲길 산림치유 체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청와대 숲길에서. 청와대 숲길 트레킹 하다가 아주 민망한 장면을 볼 확률이 꽤 있겠습니다. 글쎄. 아니 어떻게 저런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랍습니다. 청와대 재단이 있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프로그램, 제대로 된 강연 이런 것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청소와 미화 정도도 되어 있지 않고 청와대 재단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장관님이 재단 이사장 임명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떠날 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건 제가 좀 이건 방치가 의도가 아닌가라고 의혹이 들 정도인데요. 또 있습니다. 네, 장관님. 네네. 방금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다시 봐도 과정과 절차의 문제를 확인했다, 문체부에서. 이에 특혜로 확인이 마저 된다면 회장 연임 금지 및 처분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맞죠? 저희가 할 수는 없죠. 네, 과정과 절차가 공정의 핵심이란 거에 동의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제 PPT 세 번째 볼게요.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PPT 볼 때 여기에 보자면 이때 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청 훈령 제607호가 있었어요. 이걸 제가 뒤져봤습니다. 11조에 따르면 청와대 장소 사용 승인은 행사 2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행사가 2023년 10월 31일이니까 20일 전이면 10월 11일까지 완비되어야 됩니다. 이게 공정과 절차라는 데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신청 제출 서류도 한번 봤어요. 장소 사용 계획서, 청와대 시설물 보존 준수 서약서,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 장소 승인, 사용 승인은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장이 5일 전까지 허가 여부를 회신해 줘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다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다른 자료 아니에요. 자, 그런데 KTV가 문체부 청와대 관리 활용 기획과에 공문을 발송한 건 10월 11일이 아니라 10월 26일입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세요? 네네, 지금 보입니다. 네. 자, 문제는 이 공문에 자, 일단 요거 절차가 맞냐는 거에서 동의하세요? 절차 맞나요? 10월 11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26일 날 보냈어요. 5일 전에. 네. 맞췄어야 되는데. 글쎄, 저는 뭐 내규나 이런 부분을 본 적이 없어서. 아니요, 이거 절차 위반입니다. 네. 자, 더 문제는 이 공문에 참석자로 대통령 내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0월 3일 요번에 장관께서 내신 문체부 보도 설명 자료를 봤더니 방송 녹화 현장 중간에 잠시 격려차 방문해서 몰랐다라고 아까 김재원 의원 질문에도 또 몰랐다라고 질문에 답하셨는데 자, 이 서류만 봐도 대통령 내외라고 돼 있거든요. 이 해명과 전면 아마 이 되고 있는 거 KTV가 이렇게 아닙니까? 하고 싶어서 만든 걸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대통령 내외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과거 서류 자료가 있지 청을 않습니까? 하겠다고 자기들이 만든 거죠, 지금 이거는. 자, 이걸 승인해 줬다니까요. 승인해 준 게 바로 문체부 소관입니다. 자, 심지어 신청은 10월 31일 날 하루만 했어요. 하루만. 여기 보세요. 10월 31일 날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신청에 대한 허가를 10월 31일 이틀로 내줬습니다. 문체부에서. 신청은 하루 했는데 이틀 허가해 줬다니까요. 자, 그런데 신청하지도 않은 날짜까지 허락을 했다면 미신청된 사유를 허락한 사유서, 신청 변경서. 자, 대학에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 변경만 하려고 해도 신청 변경서 있어야 되거든요, 날짜. 자, 이틀로 허가를 냈는데 신청 변경서 자료 있을까요? 있다면 그거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네네. 네, 그건 저 당연히 확인해서, 여기는 축구협회 아니니까. 아니, 확인해서 문체부에서 제출해 감사도 하지 드리도록 않습니까? 네. 자료 다 있겠죠. 네네. 자, 이게 왜 이틀이 됐는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루 신청했는데 이틀로 변경해 줬어요, 문체부가. 모른다는 말 위증 아니십니까? 문체부에서 왜 모릅니까? 아니면은 허위 보도자료 내신 겁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아니 잘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까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니 제 입장에선 잘 모르죠. 근데 아마 이거는 뭐 밑에 계신 분들 아까 그 현장에도 있던데 철수하는 문제 때문에 왜 하루가 아니라 이틀로 사유 승인이 냈냐고요. 문체부가 내줬다고요. 하루 신청했는데 이틀을 내줬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요거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일단은 네? 지금 발송하신 보도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허위이거나 잘못됐거나 무능하십니다. 자, 여사님 이름만 들어가면 프리패스인데 아까 신청서도 제가 내야 되는 것들 다 나열해 드렸죠. 그런데 간단 개요만 냈어요. 첫 번째 서류 미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이든 여사든 대학생이든 서류 절차 과정이 있으면 똑같이 내야 돼요. 근데 왜 이거 하나의 공문만 딱 내서 서류 미비입니다. 첫 번째. 자, 이런 걸 두고 지금 우리가 특권층 유흥이다. 공공재를 사유화한 거 아니냐. 절차는 모두 위반하고 프리패스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공정성 위반, 왕정 정치의 아주 귀한 같아요. 자, 마지막 제 PPT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왕이남자에서 연산군과 그 부부가 남사당태를 불러서 혼자 독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연상하는 거예요. 왜 같이 누려야 될 문화유산을 혼자 독단적으로 독점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문체부의 이틀 사용 허가에 대한 일단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걸 이틀 사용 허가 할 수 없고요. 설명드리겠고요. 대통령 부부가 그러면 참가자로 여기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 모두 빠지고 대통령 부부도 아니라 김건희 여사만 혼자 단독 관람을 하게 된 이 과정에 대한 설명도 문체부가 해야 됩니다. 그 서류 받고 허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 받은 거에 대해서 변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절차적인 해명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제 청와대 재단 관련해서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2024년 예산 300억이에요. 자, 개방 전에는 어느 정도였냐고 기사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7억에서 65억 사이니까 야,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관리 비용이. 심지어 전년 대비해선 46% 증가했거든요. 자, 그런데 요걸 왜 늘렸느냐라고 이유를 봤더니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때문에 46% 높여서 300억으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다음 PPT 보여주세요. 형편 있습니다. 지금 이 청와대 재단 저희가 나중에 빠졌다라고 청와대로 관리되고 있는 게 맞나요? 아마 이제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그 모델링하고 낡은 부분 고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났고요. 네, 재단 이사장 임명하셨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요 질문까지 하고 제가 나중에 추가 질의할 텐데요. 네. 청와대 재단 관리에 있어서 정관을 또 봤어요. 저는 정관만 더 주십시오. 청와대 관람을 위한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 1번, 2번 청와대 일원 정비 및 관리, 3번 평일시설 확충, 4번 문화예술 사업, 5번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청와대 재단이 직접 맡지 않고 위탁 주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전부 위탁 줬습니다. 재단 왜 세웠습니까? 전부 위탁 줬고요. 심지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이라는 꽤나 전문성이 필요한 것까지 재단이 안 맡고 죄다 위탁을 줬습니다. 자, 오늘 나오지 않은 재단 이사장도 있는데 이분이 전부 위탁 맡길 정도면 이사장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재단은 이사장하고 아마 이사 몇 분밖에 없고요. 실제로 관리하는 직원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근데 전부 그나마 용역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결국 재단 왜 만들었어요? 현재로서는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 보완이 되고 정리되면 아마 그런 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 네, 위버스 컴퍼니 아이돌 굿즈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이돌 저희는 뭐 내부적으로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머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굿즈 판매하시는 거 맞죠? 네, 머치를 판매하는 것도 저희의 사업 중의 일부입니다. 상당 부분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대 청소년들의 구매 비중이 매우 높죠? 저희가
그 플랫폼사로서 고객의 그 연령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있지는 않아서 연령대에 따른 정확한 그 비율은 모릅니다만 저기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런데 지난 8월에 10대 청소년 구매자들을 비롯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부당행위가 공정위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연령대에 대해서 좀 소팅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자, 과태료를 포함해서 제재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왜 받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 공정위 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첫 번째 그 환불과 반품에 대해서 그 상품 상세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 제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듣는 분들에게 위버스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청약 철회를 방해한 점 등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자, 조금 억울하실 수 있는 건 위버스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기 때문인데요. 위버스 SM이 상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 접수 안 된다고 안내를 합니다.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 중에 상품 개봉해보고 반품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당연히 열어봐야 반품할 만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는데 이게 안 되는 사유더라고요. 또 상품을 개봉하는 걸 내가 촬영해야 돼요. 내가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를 보내는 사람이 촬영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보낸 사람이 촬영해서 보낸 건 받아본 적 있거든요. 제가 반품을 하기 위해서 혹은 물건을 받는 소비자인데 그걸 제가 촬영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런 요소들로 과태료 받은 겁니다. 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자, 작년 한 해 아이돌 굿즈 판매 금액이 3,250억입니다. 맞습니까? 하이브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이에요. 네, 21년부터 24년까지 아이돌 굿즈 판매로만 총 1조 2천억 벌었습니다. 위버스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다르고요. 그 위버스는 네, 제가 확인한 숫자는 1조 2천억인데요. 네. 네, 과태료 얼마 내셨습니까? 네, 300만 원 좀 넘게 낸 걸로 기억하고. 네, 제가 조금 요거 수학을 해봤더니 0.000025%, 0이 4개나 들어가요. 0.000025%의 과태료를 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과태료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요즘에 그 하루 배송도 많은데 이거를 주문하고 나서 언제 받을지 기약이 좀 없더라고요. 한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혹시 제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걸 있다고 하는 대부분의 10대 청소년처럼 오해받을까봐 전부 다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네. 저희가 오죽하면 이걸 다 영상을 촬영을 해놨어요. 개봉, 그 언박싱이라고 하죠. 자, 이걸 이렇게 해야만 반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저렇게 열었는데 제가 자, 요게 여기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제가 촬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자마자 이염 자국을 확인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평범한 소비자가 이걸 사서 저처럼 촬영을 해서 바로 발견하지 못하면 반품이 요즘은 안 되는 겁니다. 위버스에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고, 자, 이게 의류 쇼핑뿐만 아니라 요즘에 반품 해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아니 뭔 줄 아시죠? 단순 변심도 가능해요. 상품에 문제가 없어도 단순 변심도 아무런 청약 철회에 있어서 저항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저는 그게 K-팝을 사랑하는 팬덤에 대한 갑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게 반품하도록 만들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팬들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죄라고 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갑질이 여전한데, 자, 2019년에도 공정위에서 같은 내용으로 컴팩트 D 그리고 YG 플러스 등에 대해서 또 3,100만 원 부과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왜 개선이 안 되냐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또 위버스 샵을 열면서 아이돌 굿즈 이제 갑질이 더 심해졌다라고 오히려 더 팬들은 느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밀어내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이거 사고 나니까 요 포토카드 전국 거 하나 오더라고요. 법안을 제가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 근데 팬심이 어떤 줄 아세요? 이거 만약에 너무 인기 많은 포토카드에만 사람이 몰리면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은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해요라는 마음까지 가진 게 팬덤입니다. 그 마음을 지금 사행성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앨범깡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앨범깡 뭡니까, 대표님? 죄송합니다. 앨범광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십니까? 이 포토카드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한 시간 더 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이제 사행성 거의 도박하고 비슷해졌어요. 10대, 20대 그리고 사실은 어른들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10대들이 문제겠죠. 확률형 아이템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팬덤 부분만큼은 되게 오히려 팬들의 사랑에 기대서 빠져나가고 있는 건데 자, 아까 말씀했던 다른 의원님 질문에 나온 것처럼 밀어내기 하는 것과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민희진 씨가 얼마 전에 인터뷰 했더라고요. 랜덤 카드 만들고 밀어내기 하고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네. 회사 내에 있는 다른 자회사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선 노력을 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특히나 그 직접 구매까지 하신 물건이 하필이면 그렇게 하자가 생긴 물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매우 좀 송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좀 그 사실관계에서 좀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리자면 위버스는 그 개봉 시에 촬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상황은 있을 텐데 위버스는 그렇지 않다는 점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 수용을 하고 특히 공정위에서 지적해 주신 그 청약 철회에 대한 안내를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제 질문 답변 공간에다 썼는데 그 질문 답변 공간에 쓴 것도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작성을 하여라라는 이제 그 요구를 적극적으로 선 반영해서 조치를 완료했고 또한 그 상품의 그 배송 시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내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반영이 돼 있나요? 주문 제작 상품 공급 시기에 대한 제공이 되어 있나요? 네, 그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들이 예약 판매인 경우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파는 그 경우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예약 판매의 경우에는 정확한 날짜를 이제 특정할 수 없어서 그 사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도 다른 지금 이건 물론 정부의 소속에서 좀 더 공정거래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미비한 건 사실이고요. 네, 아까 조금 전에 여러 이제 감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는데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K-팝에서 가장 선두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지금 엔터사 세 분이 다 나와 있는데 이 굿즈 문제는 팬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우리나라 K-팝 산업 발전의 어두운 그림자라고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개선에 신경 써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청와대 재단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좀 묻겠습니다. 용역을 다 준다라고 이제 아셨죠? 네. 몰라서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거. 그 재단은 아직 그렇게 일할 만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없습니다. 됩니다. 예산이 얼마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300억 리모델링 원이에요. 예산입니다. 네, 예. 그 예산인데 그럼 제가 좀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지금 화물차 중개업체나 조선소 사내 하청처럼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청을 말하자면 용역을 주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용역을 맡겼으면 이 용역된 사업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좀 잘 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재단이 청와대 유지 보수 상태를 보면 여기 청와대 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청와대 가서 촬영한 사진들인데요. 네. 자, 사랑제 곰팡이가 자라고 있고 상춘제 지붕 보이세요? 식물이 자라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지 관리 보수가 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아까 말했던 문화예술 사업 뭐 여기까지 가지도 않겠습니다. 보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단까지 마련이 됐고 네. 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런 사진 안 찍히도록 다시 잘. 자, 그렇죠. 청와대가 경내가 상당히 넓죠. 네네. 그리고 화장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제보에 따르니까 제가 이건 좀 스티커까지 붙여놨습니다. 관람로에 용변을 부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서 직원들이 치우는 사례가 꽤 많고 제가 간 날 마침 저렇게 용변까지 있었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24년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느리게 걷는 숲길 산림치유 체험을 진행하고 있어요. 청와대 숲길에서. 청와대 숲길 트레킹 하다가 아주 민망한 장면을 볼 확률이 꽤 있겠습니다. 글쎄. 아니 어떻게 저런 이.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랍습니다. 청와대 재단이 있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프로그램, 제대로 된 강연 이런 것까지 바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청소와 미화 정도도 되어 있지 않고 청와대 재단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모양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장관님이 재단 이사장 임명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떠날 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건 제가 좀 이건 방치가 의도가 아닌가라고 의혹이 들 정도인데요. 또 있습니다. 자, 용역에 맡겼어요. 자, 그런데 작성된 산출 내역서는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 있겠죠. 자, 인건비에는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국공 휴일수당 등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런데 자, 용역 맡았던 주식회사 휴콥이 연차수당,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과소 지급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시정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 정리된 걸로 제가 보고받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됐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다그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앞으로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받겠다라는 게 문체부 공식 답변이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돈을 얼마인 줄 아세요? 과소 지급된 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35명에 네. 많지 않으면 얼마입니까? 뒤에서 얼른 답을 244만 주시는데 원. 네. 200만 원대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용역을 맡은 회사에선 굉장히 큰 돈이고 네. 또 어떤 방식의 대응을 하셨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허점이 있다고 하니까 뭐 본인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문체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대답을 또 저희가 받았어요. 자, 뭐. 그런데 이 노무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제출받겠다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금 청와대 보존 관리도 안 되죠. 그리고 주요 일들은 다 용역을 맡겼죠.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과소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대체 청와대 재단 왜 만들었고 이사장 뭐 하시는 분입니까? 임명하셨는데. 그 이사장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고요. 얼마 안 됐더니요. 아니요. 그리고 또 이사장도 하실 분이 너무 없어서 진짜 힘들게 오신. 그럼 걸로 청와대 알고 왜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큰 청사진을 세우고 아니,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리모델링 다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업이 다시 들어가면 재편성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하도록. 자, 기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관련해서 제가 받아봤을 때도 공연, 전시, 강연 아무 계획성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예산 쓰려고 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제가 일일이 읽지 않더라도 뭐 국민 오페라단과 함께 오페라 산책, 뭐 7월 콘텐츠 전통 공연, 그다음에 갑자기 장애인 미술대전 수상작 전시, 청와대 설맞이 문화행사. 그냥 제가 좀 죄송하지만 아무거나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근데 벌써 2주년 기념 KBS 열린 음악회가 있었던 걸 보니까 청와대 개방한 지 2주년이 되도록 이토록 헤매고 있다라는 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을 계속 인정하시는 고치겠습니다. 것만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함께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아니라
정말 무계획적으로 청와대 버리고 나왔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활용이라도 제대로 잘 해주셔야 되고, 제가 문화재 보존이나 문화재 얼마나 잘 리스트업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대답을 할 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적어도 인분을 볼 수 있는 그런 황당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지금 용역으로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프로그램만 만들고 있는 건 매우 무책임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장관님 보기 쉽지 않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상암에서 하셨죠? 네. 네, 거기서 문체부가 여기에 얼마나 대관료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 뭐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일 것 같으세요? 제가 조금 예를 들어보면 임영웅 콘서트 대관료가 10억 원 내외고요. 세븐틴 9억 7천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를 내야 될까요, 문체부는? 글쎄요, 뭐 잘 0원입니다. 대관료 0원이고요. 자, 그래서 잔디 크게 손상돼서 그때 굉장히 회자됐던 거 아시죠? 이임생 기술 이사가 와서 또 잔디 때문에 읍소도 한번 했는데 장관님한테 책임지겠다 그때 그런 대답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이 잔디에 대한 손상은 한국방송공사가 보수비용 2억 3천만 원 지출해서 올해 5월까지 보수공사 마쳤다고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9월에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할 때 잔디 품질이 너무 좋지 않다. 그때 임생 이사가 한 그 잔디 얘기가 그 잔디 얘기인데 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문화계하고 체육계 싸움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여름에 6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이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랑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결국은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문체부에서 K-팝 전용 공연장 관련해서 실시한 연구 용역 있죠? 몇 건 있습니까? 뭐 네, 있습니다. 네, 4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4건도 전부 CJ 라이브시티 관련된 용역이니까 이를테면 공연장과 관련된 제대로 된 연구 용역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축구협회와도 관련이 있고 축구협회 그래도 당당한 감사를 하시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관 수요 충족할 야외 대체 공연장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자, 공연업계와 토의 가주셨죠? 몇 차례 가주셨습니까?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 2차례 가주셨습니다. 아니 여러 차례 했습니다. 2차례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꼭 그 네, 문체부가 공연업계와 네. 대형 공연장을 계획하고 만드는 것에 관해 2차례 하셨습니다. 네. 여러 차례라고 하기는 조금 아니 미흡하기도 그 하시죠. 관계자가 또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2024년 11월 그때는 부임하신 이후에요. 자, 공연이 가능한 유휴 공간 목록 만들었습니까? 어떤 거요? 자, 이렇게 네. 공연 가능한 유휴 공간 목록을 공간 네, 만들어야지 공연할 수 있게 안내도 할 수 있고 그래도 뭔가 연구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자, 목록이 일단 저희들은 올림픽 공원의 체조 경기이나 우선은 건축을 다 하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자, 제가 질문을 했더니 답은 아직도 취합 중이라고 왔어요. 아직 목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건 아마 자, 무슨 말이냐면 공식적인 문체부가 아레나를 건립하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지 문화계와 체육계가 지금 기사 검색만 해보세요. 누가 공연을 해서 잔디를 망쳤는데 잔디가 망친 게 누구 탓인가를 서로 싸움을 붙이면 안 되고 대형 실내 공연장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하시고 네. 마련하도록 적극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문체부인데 지금 너무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종감 때까지 어떤 식으로 연구 용역을 주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 건지 좀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대한체육회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도 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